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반전이 있거나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굴곡진 그런 종류의 단편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포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김혜란 작가님의 단편소설 총 7편이 담긴 책이고요. 각각의 단편들은 대부분 이별이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은 구독자분들이 댓글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저 스스로도 김혜란 작가님의 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게 된 책인데, 사실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읽었을 때는 살짝 머뭇거리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거나 그로 인해 헤어지는 내용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과 이별이라는 비슷한 소재와 비슷한 흐름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도 정말 한 장 한 장 페이지 넘기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금방이라도 덮어버리고 싶은 책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페이지가 금방금방 넘어가고 몰입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책도 있는데 이 책은 후자에 해당을 합니다.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강아지를 잃고 오래된 연인과 헤어지고 아버지나 혹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 같이 제가 평소라면 정말 읽지 않을 법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도 정말 그 안에 빠져들어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죠. 이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한 이유가 뭘까? 죽음과 이별이라는 내가 정말 읽기 힘들어하는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책에 무엇이 책을 덮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게 했을까? 그러다 떠오른 게 이 책이 찰나의 순간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이 책은 스포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이 책에 수록된 단편들은 대부분 기나긴 서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결말과 반전이 정말 중요한 그런 종류의 소설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찰나의 순간,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잃고 나서 어떤 심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순간, 혹은 누군가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고 끝을 예감하는 순간, 심장이 털썩 내려앉는 그 순간, 그런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퓨즈가 파르르 하고 떨리다가 팟 하고 끊어지는 그 순간을 정말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정말 신기했어요. 순식간이라서 우리가 변화를 의식한 그 순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리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작가의 역량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무언가 이제 내 안에서부터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느끼는 것에서 오는 허탈함? 내지는 막막함? 이런 게 진짜 잘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왜 김혜란 작가님을 좋아하는지 진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좀 더 솔직해져 볼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에 있는 7개의 단편 중에 6편은 앞으로 내가 다시 읽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찰나의 순간을 굉장히 섬세하게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제가 정말 몰입해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뭐 구체적인 줄거리나 이 소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읽어 내려갔지만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의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이 사람의 자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를 안 이상 덤덤하게 이 이야기를 읽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감정들이 워낙 섬세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잘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 그 6편을 제외한 나머지 한 편은 뭐냐 하면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읽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생각이 나서 다시 펼치게 될 것 같은 단편입니다. 바로 침묵의 미래라는 단편인데요. 이 단편은 특이하게도 화자가 언어의 영이에요. 이 세계에서 하나의 언어가 사라지는 순간 그 말에서 빠져나오는 영, 그러니까 영혼인 거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소수 언어를 보존하고 연구하고자 세워진 소수 언어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사라지기 직전인 소수 언어를 쓰는 화자들이 마치 동물원 안에 가둔 동물들처럼 전시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혼자, 운이 아주 좋으면 2명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이들은 뭐 외부 세계와는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그저 앵무새처럼 관람객이 오면 자신의 모어로 몇 마디 하다가 그들이 가면 다시 침묵에 빠져드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소수 언어를 보존한다는 명목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인 건데 이 소설에는 그 안에 갇힌 화자들이 느낄 막막함, 외로움, 진짜 미쳐버릴 것만 같은 답답함 같은 게 잘 담겨 있어요. 소설의 화자가 언어의 영이라는 설정, 그리고 소수 언어 박물관이라는 공간적 배경도 뭔가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현실적인 설정이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형성되는 묘한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에 콕콕 박히는 문장들이에요. 이거는 사실 침묵의 미래라는 단편뿐만이 아니라 이 책 전체를 읽으면서 느낀 거기도 하지만 정말 작가님이 문장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빚어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르고 또 걸러서 가장 맑은 상태의 문장만 옮겨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침묵의 미래는 정말 읽으면서 모든 부분을 다이어리에 옮겨 적고 싶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 침묵의 미래 중에 읽으면서 가장 아득하고 외로운 느낌을 받았던 그리고 이 침묵의 미래라는 단편의 분위기를 가장 잘 대표하는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눈 감기 전 그는 자기 말을 알아듣는 누군가가 한 명쯤 곁에 있길 바랐다. 나이나 성, 직업 또는 성격은 상관없었다. 상대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괜찮을 것 같았다. 내 마지막 화자, 검은 피부에 우아한 속눈썹을 가진 노인은 누군가 자기 말에 귀 기울이고 눈 맞춰준 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같이 하는 건 몹시 오랜만인데다 너무 평범하고 친근해 눈물이 날 것 같은 모국어로 뭐라 대꾸해주길 바랐다. 응, 이나 그래 같은 아주 간단한 말이라도 그뿐이라도. 네, 이렇게 해서 김혜란 작가님의 바깥은 여름 리뷰를 모두 마쳤는데요. 앞서서 제가 6편의 단편은 너무 저에게는 힘든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라서 다시 읽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도 저는 침묵의 미래라는 작품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정성스럽게 빚어진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저는 약간 그런 문장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독자로서 너무 행복했고 의미 있는 독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 말씀해주신 구독자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소재들이기 때문에 아마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 책을 겨우 읽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좋은 책을 읽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